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최근 대전의 한 학교 법인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한 교사의 이제 아버지가 한 언론과 통화해서 이런 진술을 했는데요. 지난 2008년도 12월 초에 이 법인의 교사 채용 공고를 전후해서 법인 측 관계자가 아들을 포함해서 5명을 거론하면서 뽑을 것처럼 해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이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도 이 학원 산하의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기자들은 되게 그 해당 언론사나 기자에게 뭐 전화나 아니면 접촉을 또 시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 연합뉴스 상당히 바빴을 것 같아요. 예. 이런 폭로가 나오는 경우는 대개 돈을 줬는데도 채용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 아버지가 당시 종교사 채용에는 보통 한 1억 정도 큰 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자신도 알고 있었는데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다 하면서 성의 표시로 2천만 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준 뒤에 이제 결국 아들이 정교사를 채용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돈을 돌려받지도 못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아버지는 근무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아버지의 어디까지나 주장입니다. 네,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돈을 줬다는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이제 나오니까 검찰 수사는 아무래도 급물살을 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돈이 전달된 창구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차명 계좌를 무더기로 지금 발견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명 계좌가 통해서 누가 어떤 용도로 돈을 사용했는지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차명 계좌 주도 불러서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지금 파악하는 것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가 체납 단속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은 게요.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직접 벌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과 도로공사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과태료를 지금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 협약에 따라서 이들 3개 기관들은 이 체납 차량이나 이 범법 차량 단속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 그리고 공매를 대행한다든지 또는 어떤 체납에 대한 징수 기법을 서로 이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네. 체납된 세금, 과태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충남도와 이 15개 시군이 걷어야 될 세금이 봤더니만은 자동차세 또 주정차 위반 뭐 책임보험 미가입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한 1,300억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도경찰청이 뭐 과속 신호 위반이라든지 버스 전용차로 위반해서 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한 460억 정도가 되고 네. 또 도로공사가 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못한 것이 이 880만 건에 2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은 이달 중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얼른 제가 더하기를 해보니까 2,060억이 넘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네. 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합동 단속에 적발된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뭐 징수를 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 절차까지 밟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혹시 과태료나 이런 걸 내지 않은 경우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요. 네. 어버이날 선물로 부모님께서는 올해도 역시 현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업체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조사했는데요. 어김없이 올해도 현금이 56%가 현금을 1위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의 친필 편지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한 18%, 그리고 효도 관광이
14% 이렇게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카네이션만 선택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류호진 대표는 뭘 가장 받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 줘야 될 때입니다. 네. 저는 만약에 받는다면, 네. 물론 돈 봉투 좋습니다만, 돈 봉투 안에 그 친필 편지 있잖아요. 손글씨. 네. 이런 걸 받으면 부모님이 좀 되게 찡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손편지에다가 예.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써 있으면은 뭉클하죠.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니까 어버이날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문구가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부터 이제 이 문구가 좀 나오는데요. 이게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찍은 사진인데,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하고 밑에다가 우리 엄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하는데 상당히 진짜 현실적인 부모들 마음이다. 이러다 보니까 네티즌들 사이에 좀 웃으면서도 퍼다 날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책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네. 그 아이가 예전에 유치원에서 그 색종이 오려가지고 카네이션 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보통 그런 건 이사할 때 보통 발견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선물을 하는 자녀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 이게 한 인터넷 오픈마켓이 어버이날 앞두고 이 자녀들 1,09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아버지에게는 건강식품을 주고 싶다. 어머니에게는 여행 티켓이 1순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모 마음하고 자녀 마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트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전달하지 못한 어버이날 관련된 뉴스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뭐 그렇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보니까 이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35%가 명절이나 생신 때 특별한 날에만 드린다 이런 응답이 있었고요. 매달 드린다는 응답도 한 25%가 나왔습니다. 용돈 금액은 대략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 25% 가장 많았고요. 반면에 용돈을 형편상 못 드린다는 답도 26%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끝으로 스스로 이 자신의 효도 점수를 평가를 하라고 했더니만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31%로 가장 많았고요. 6점이 12%, 7점을 적은 사람이 14%, 8점을 적은 사람이 7%로 나왔다고 하고요. 자신을 최고점인 10점을 준 응답자도 4%가 됐다고 합니다. 평균 봤더니만 여성이 5.3점, 남성이 5.0점에서 여성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병헌 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죠. 어제 성명서를 하나 냈는데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 부모 세대는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뤄낸 주인공들이지만은 지금은 OECD 회원국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이런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지내고 있다 하면서 단순히 하루를 이 노는 날 추가하는 게 아니라 소외받은 노인 계층에 대한 이 사회적 관심을 좀 환기시키고 또 어버이 봉양, 경로 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정 공휴일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관련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전 동산고등학교가 오늘 학부모님 150명을 초대해서
세족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감정 표현이 서툴이 남학생들이 지금 부모님들 모셔다가 발 닦아주는 행사를 하는데 올해고 4회째라고 하네요. 네, 참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자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남대 총학생회가 7년째 이 학교 환경미화원들을 모시고 감사 여행을 내일 떠난다고 합니다. 태안 안면도와 튤립 축제를 돌아본다고 하는데, 아이고, 한남대 학생들 대단합니다. 근데 환경미화원들이 떠난 하루는 다시 이 학생들 한 40여 명이 환경미화원을 대신해서 이 학교 화장실 청소를 비롯해서 캠퍼스 곳곳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외에 김동숙 대전시 의원이 이 선거 보존금 미납 진심으로 죄송하다 해서 사과를 했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고요. 세종시 안에 있는 경원사에 효림 스님이 있는데요. 내일 이 붓글씨 나눠주는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충남대학교 체육과 교수죠. 진윤수 한국 유네스코 대전협회 회장이 내일 대전 역사문화 탐방에 회원들하고 역사문화 탐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김근종 이사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자질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은 통과되지 않겠느냐, 통과가 유력하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기업체들 전체 광고 예산의 10%가 짝퉁 언론들 때문에 줄줄 샌다, 이런 중앙 뉴스도 있었고요. 일자리 미스매치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전은 구직난, 전남 쪽은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우리들의 경쟁자는 야구장과 놀이공원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